흘러가는 기억과 자아의 환상. 철학적 인트로 기억이 나를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내가 겪은 일을 기억한다. 그러나 이 문장을 곱씹어보면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기억이 나를 증명한다고 믿지만 기억하는 주체는 그 기억 속에 없습니다. 즉, 기억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내용보다 그것을 기억하는 현재의 의식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합니다. 기억은 자아의 증거인가? 아니면 자아의 연출인가? 초기 불교 기억은 식의 작용, 무아적 흐름. 맞지만 이까야에서 붓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의 고통이 생겨난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있다. 불교는 기억을 실제의 기록이 아니라 의식식의 흐름 중 하나로 봅니다. 즉, 기억은 자아의 고정된 기록 저장소가 아니라 현재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오온중 행은 기억, 습관, 반응성 등 일련의 반응 구조를 포함하는데 이는 기억조차도 조건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무상한 법임을 보여줍니다. 기억은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상을 매 순간 새로 만드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대승불교 아레야식과 기억의 저장. 유식학에서는 기억의 구조를 더 정교하게 해석합니다. 그 중심에는 아레야식, 즉 종자식이 있습니다. 세친 바수반두의 유식 30송에 따르면 아레야식은 모든 경험의 흔적을 종자로 저장하는 심층의식입니다. 하지만 이 기억들은 고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조건 따라 끊임없이 싹을 틔우는 잠재성입니다. 즉, 기억은 저장되는 동시에 변형되고 있으며 그 어떤 기억도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고 새로운 문맥에서 새롭게 살아납니다. 이러한 유식적 통찰은 기억이 자아의 기반이 아니라 흐름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자아는 기억의 주인이 아니라 기억이 생성해내는 임시적 중심일 뿐입니다. 서양 철학과의 접속 기억은 재현이 아닌 구성.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물질과 기억에서 말합니다. 기억은 단지 과거의 재현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과거를 호출하는 창조적 작용이다. 현대 인지과학도 이를 지지합니다. 기억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현재의 맥락과 감정에 따라 재조립되는 신경활동입니다. 또한 폴 리케르르는 기억, 역사, 망각에서 기억은 역사처럼 결코 순수하지 않으며 망각과 해석, 상상력이 개입된 구조물이라 말합니다. 이는 유식학의 관점과도 연결됩니다. 기억은 의식의 심연에서 조건 따라 발생하는 생성적 작용이며 그 기억 위에 우리는 나라는 자아를 구축해낼 뿐입니다. 현대적 적용 기억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기. 기억은 감정을 남기고 감정은 자아를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묻습니다. 나는 정말 그때 그 감정을 기억하는가? 아니면 지금의 해석을 붙잡고 있는가? 나의 기억은 진실인가? 아니면 반복된 재구성인가? 기억이 아닌 현재의 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불교는 기억을 없애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기억은 실체가 아니다. 그 말은 곧 과거에 붙잡혀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기억은 흐르고 있고 나도 흐르고 있으며 그 흐름을 통찰하는 자리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맺은 말 나는 기억이 아니라 기억의 흐름. 기억이 없다면 자아도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정지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가변적 장치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기억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기억을 통과하는 존재라고. 그럴 때 비로소 과거는 해방되고 현재는 살아나며 자아는 흐름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누구의 것인가? 감각, 고통, 그리고 주체의 허상. 철학적 인트로 고통이 있다. 그러나 고통받는 나는 누구인가? 고통은 명백합니다. 아프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명함을 다시 묻는 것이 불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는 항상 하나의 문장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다. 하지만 이 문장을 찬찬히 살펴봅시다. 고통은 실제로 경험되는 감각이고 그것은 몸과 마음의 조건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고통을 소유하고 있는 주체, 즉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고통은 있다. 그러나 고통받는 나는 없다면? 이것은 고통의 경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숨겨진 자아의 허상을 드러내려는 질문입니다. 초기 불교 수와 고는 있지만 고통받는 자는 없다. 쌍유따 니까야에서 붓다는 말합니다. 고는 있다. 그러나 고를 겪는 자는 없다. 이 말은 냉정하거나 철학적 유의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고통의 발생과 소멸을 바라보는 깨어있는 시선입니다. 불교는 오온중 수를 통해 고통의 감각을 설명합니다. 수는 단지 느낌입니다. 유쾌하거나 불쾌하거나 중간이거나 이 감각들은 조건 따라 생기고 또 조건 따라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감각 위에 곧바로 나의 고통이라는 해석을 붙입니다. 이때부터 고통은 더 이상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해석된 고통, 붙잡힌 고통, 정체성이 부여된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붓다는 가르칩니다. 그 감각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건 따라 일어난다. 고통은 있지만 고통받는 자아는 없다. 대승불교 공과 감각의 비실체성. 용수보살은 중론에서 말합니다. 법은 공하다. 고도 공하다. 고통을 겪는 자 또한 공하다. 대승불교의 핵심인 공은 실체 없음, 자성 없음의 철학입니다. 고통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단지 조건 따라 일어난 결과입니다. 유식학에서는 감각과 고통을 의식의 작용으로 봅니다. 아래 야식 속에 저장된 업의 종자가 조건 따라 발현되며 그 결과로 감각이 일어나고 감각이 해석되고 자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흐름을 들여다보면 어디에도 독립된 고통의 주인은 없습니다. 즉, 고통은 있지만 그것은 고통 자체로만 존재합니다. 주체의 개입 없이도 감각은 충분히 작동합니다. 서양 철학과의 접속 통증은 감각인가 해석인가? 현대 신경철학은 통증을 단순한 생리 반응이 아닌 인지와 해석이 개입된 복합적 경험이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자극이 어떤 사람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참을 만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바로 해석과 기억, 자아,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데카르트 이후 철학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나는 실제하는가? 아니면 신경의 구성물인가? 매칠링거는 자아의 터널에서 고통의 자아도 하나의 시뮬레이션일 뿐이라 말합니다. 즉, 우리는 고통을 겪는 나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 고통을 덧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적 적용 고통을 느끼되 붙잡지 않기. 무아적 통찰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료하게 마주하는 힘을 줍니다. 고통은 감각이다. 그것은 지나간다. 고통은 해석에 따라 증폭되거나 소멸한다. 고통은 내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의 조건일 뿐이다. 이러한 통찰은 마음 챙김과 명상에서도 중심이 됩니다. 감각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고통과의 거리두기를 배웁니다. 고통을 겪되 고통이 되지 않기. 고통을 느끼되 고통에 갇히지 않기. 이것이 무아의 지혜가 주는 해방입니다. 맺은 말 고통은 흐르고 나는 그 흐름 속에 깨어 있다. 고통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나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나의 것이 아니라면 나는 고통 위에 군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고통받는다가 아니라 고통이 흐르고 있고 나는 그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 그 순간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어떤 감각에도 붙잡히지 않는 깨어있는 존재가 됩니다.